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들어간 제품은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일장기는 브랜드들이 신경도 안 쓴다고 합니다. 100년 사이에 뒤바뀐 처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는 최근 모델로 활동 중인 코우키를 자사 패션 브랜드 모델로 채용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코우키를 데리고 자사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화보에 쓰인 컨셉이 문제가 되어 일본 열도가 뒤집혔습니다. 바로 일본 전통 의상 기모노에 허리에 두르는 띠인 오비를 모델 코우키가 받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된 것입니다. 전통 의상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일본 문화의 중심에 있는 기모노 오비를 발로 밟은 일에 대해 발렌티노는 급한 사과와 함께 일본 문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대중에게 더 지탄을 받은 것은 바로 코우키의 아버지가 일본 국민 아이돌이자 배우로 유명한 기무라 타쿠야라는 점 때문입니다. 유명 인사의 딸이자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인 코우키가 기모노를 밟은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일본 내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역시도 자국 문화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렌티노가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양 패션 브랜드들은 과거서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해 이를 패션의 컨셉으로 잘 활용했는데요. 하지만 요새 서양 브랜드들이 일본에 대하는 태도가 냉랭하게 바뀌었다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인데요. 요새 서양 브랜드들은 일본 대신 한국 문화를 차용해 제품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태극기 문양이 달려있는지 여부에 따라 1,000만 원 상당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한류 스타는 물론 한글 역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 문화를 이용한 패션 제품 역시 힙스터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사는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패션 브랜드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에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먼저 일본 문화를 받아들였는데요. 포르투갈을 통해 서양과 먼저 교역을 했던 일본은 빠르게 서양 문물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물건들을 수출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난 일본 우키요의 열풍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본의 풍속화를 지칭하던 우키요에는 강렬한 색상, 일본 특유의 화풍과 결합해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일본 우키요에는 19세기 말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표현력과 구성 방식에 있어 인상파가 추구하는 화풍과 많이 흡사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자포니즘이라고 하는 일본 문화 유행이 유럽에서 횡행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많은 서양 패션 브랜드들은 일본풍의 디자인을 흡수하고 이를 자사 패션 브랜드 의상에 녹여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현대에도 이어져 많은 브랜드들이 일본풍 스타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루이비통은 2018년 리조트 컬렉션 패션쇼장으로 일본시가 현의 미오 박물관을 선택해 이곳에서 자사 브랜드 옷들을 선보였습니다. 모델들은 일본 민속화의 주인공처럼 차려입고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스모 선수 이시우라 마사카스를 모델로 화보를 찍었는데요. 화보에 등장한 일본 스모 선수는 하늘색 기모노에 루부탱 디자인의 가방을 메고 강렬한 모습을 선보였죠. 화제가 되었던 발렌티노 역시 리조트 컬렉션 컨셉을 잡고 이 컬렉션의 시작지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스니커즈와 핸드백도 선보일 만큼 일본 시장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이외에도 유명한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일본에서 탄생했는데요. 패션 업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다카다 겐조 역시 프랑스에서 이름을 떨치며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패션 브랜드들은 일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자사 브랜드에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패션 브랜드들이 한국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브랜드들이 한국 관련된 아이템들을 패션에 녹여내고 있다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르메스는 스카프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보자기 기법을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보자기에 예술이라 이름 붙인 이 스카프는 온라인에 판매되자마자 10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에르메스 총괄 디렉터인 피에르 알렉시 디마가 한국 전통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보자기 특유의 구조와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도 국기를 이용한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중 눈길을 끈 의상은 태극기를 사용한 의상입니다. 여러 국가의 국기를 조합해서 만든 의상인데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의 태극기가 디자인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미국의 복싱 스타인 메이웨더가 입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의상을 디자인한 버질 아블론은 통합과 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의상을 제작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태극기는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해 의상 디자인에 이용되었다고 밝혀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가 이끄는 패션 브랜드 역시 한국적 요소를 최대로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자연이 빚은 상주 곶감이나 삼도 농협과 같이 한글이 들어간 보자기 원단을 사용해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패션쇼에서도 모델이 농부의 작업복처럼 스카프가 달린 모자나 고무장화를 신게해 패션쇼 컨셉의 많은 부분이 한국 농촌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스포츠 브랜드인 푸마에서도 한국 스페셜 에디션 제품들이 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티셔츠에 태극기에서 볼 법한 건곤 감리 문양이 새겨져 있거나 빨간색과 파란색의 음양 무늬가 신발에 달린 제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디다스에서도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한 신발이 출시되었는데요. 한국적인 요소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자 아디다스는 울트라 부스트 1988 서울 에디션을 복원하면서 재출시했습니다. 육아 브랜드도 한국 문화를 차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웨덴 아동복 브랜드 미니로디니는 한글이 쓰여진 아동복들을 출시했습니다. 민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와 그 옆에 한글로 적힌 미니로딘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인데요. 이외에도 유니콘이 최고의 국수를 먹는 프린팅 제품까지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BTS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기생충과 킹덤 등을 비롯한 한국의 콘텐츠들이 문화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되었는데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계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을 등한시했던 외국 패션 브랜드들이 한국이 들어간 제품들을 일제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싶으면 금방 상품이 매진되는 한국 효과를 체험하고 있기에 한국을 원하는 브랜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덕분에 일본을 제치고 가장 사랑받는 아시아 국가로 한국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선호는 멈추지 않을 전망인데요.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 통하고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먹히는 일이 늘어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 관련 제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 뿌듯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해 서양은 물론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기를 바라겠습니다.